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여기 7쪽인가요? 6쪽인가요? 네, 차례를 좀 먼저, 펴보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좀 단원명을 정확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차례를 보면 제일 첫 단원은 다항식 단원입니다. 다항식 단원. 자, 두 번째 단원은 바로 방정식과 부등식. 그럼 세 번째는 도형의 방정식. 자, 요렇게 한 단락을 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끊고 자, 집합과 명제, 그 다음에 함수 요렇게 한 번 더 끊고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요렇게 총 6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처음에 세 단원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단원 집합과 명제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경우의 수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세 개를 나눌 수 있고, 자, 다항식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전부터 배워왔던 걸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때. 기본적으로 다항식의 연산, 덧셈과 뺄셈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자, 이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인수분해라는 거 뭔지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 인수분해를 통해서 뭘 풀었어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는 걸 풀었잖아요. 그죠? 여기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는 2차 방정식뿐만이 아니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다항식 단원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숙지해야 방정식 단원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엔 이제 도형의 방정식 무슨 얘기냐? 이제 도형까지 직선이나 평면 좌표 도형까지 이 방정식들을 응용하겠다. 활용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집합과 명제 좀 새로 배우는 단어이죠. 그죠? 집합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는 함수 이미 배웠지만 이 함수를 좀 엄밀하게 좀 고등학교 과정에서 정리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이제 조금 좀 다른 맥락의 확률과 통계 쪽으로 연결되는 기초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다항식부터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아마 1학기가 도형의 방정식 아마 다 못 나가고 이 원의 방정식 전까지나 아니면 원의 방정식 요 정도까지가 아마 1학기의 기준이 될 겁니다. 1학기. 아마 이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1학기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고 나머지가 이제 2학기로 넘어가고요. 그럼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냐? 아마도 제가 볼 땐 한 이쯤까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의 첫 번째는 한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69쪽이나 71쪽 정도까지가 아마 1차 지필고사 시험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자, 요렇게 다항식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말했지만 요 학습지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교과서를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교과서 보면 여기 도입 부분도 있고요. 도입 부분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개념을 여는 어떤 설명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 없이 요거는 요약 정리 파트이기 때문에 요걸 보지 않고 요것만 보고 하시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제 수업은 이거 위주로 당연히 학습지 위주로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교과서도 꼭 한번 읽어보고 이해를 한번 더 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지로 돌아와서 학습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지 한번 펼치시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다항식에 대한 용어 나옵니다. 자, 항이 뭐냐, 개수가 뭐냐, 이런 용어들, 차수, 다항식의 차수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 내용들은 이미 언제 했었냐면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항이라는 건 뭘까요? 항이라는 거. 자, 항이라는 건 뭘까요? 항이라는 거 기억 한번 해볼까요? 잘 떠올릴까요? 항이라는 건 뭐냐면 곱셈으로 이루어진 기본 단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곱셈으로 이루어진 기본 단위다. 자, 예를 들면 이게 펜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네. 자, 곱셈으로 이루어진 기본 단위. 예를 들어서 2x 제곱 뭐 이런 거요. 그다음에 3xy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확히 말하면 3xy라는 건 뭐냐면 3 곱하기 x 곱하기 y 이렇게 곱셈으로 이루어진 한 덩어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개수라는 건 문자 앞에 곱해진 상수입니다.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
뭐 자세히 다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곱해진 그래도 쓸까요? 네, 숫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3xy, xy라는 문자 앞에 여기 3이라는 게 곱해졌잖아요. 자, x제곱, x가 두 번 곱해진 거죠. 이 x라는 앞에 곱해진 문자, 2가 바로 개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의 개수는 뭘까요? 아무것도 안 곱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1이 곱해져서 생략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x제곱의 개수는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의 차수는 뭐냐면, 자, 요런 것들이 항이라고 했죠. 그죠? 자, 2x제곱, 요게 항이잖아요. 그죠? 항의 차수라는 건 요건 문자, 한 항에 곱해진 문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자, 2x제곱은 x가 몇 개 곱해진 거야? 네, 2개 곱해진 거죠. 2 곱하기 x 곱하기 x니까 얘는 2차식이 되고요. 자, 3xy는 문자가 몇 개 곱해졌어요? 네,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 2개가 곱해졌죠. 얘도 바로 2차가 되는 겁니다. 이 항의 차수는 2차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차수. 다항식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다항식이라는 뭐냐면, 요런 항들이 여러 개의 덧셈으로 연결된 그런 식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항이 하나가 아니라 이런 항이 여러 개가 더해져 있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3y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게 우리가 다항식이죠. 항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랬을 때 다항식의 차수라고 말하면 여기 각각의 항의 차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차수를 다항식의 차수라고 합니다. 요것도 x제곱이 2차죠. 그죠? 자, 2xy 얘도 말했지만 2차라고 했어요. 3y제곱 얘도 2차죠. 그죠? 이 전체 항은 그럼 다항식은 몇 차냐? 더하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항의 차수니까 다 2차로 제일 높죠. 그죠? 2차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항식의 차수는 2차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이라는 건 뭐냐면 다항식에서 여기 만약에 하나 더 넣어서 플러스 뭐 7 이렇게 있다. 그러면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 자, 얘를 상수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류항이다. 그러면 같을 동자, 이거 종류할 때 류자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항이다. 그럼 어떤 애들을 같은 종류라고 하냐?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문자와 뭐 차수가 같은 항을 우리가 동류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차수라는 거 말했지만 문자가 곱해진 개수라고 했죠. 그죠? 지금 여기는 x밖에 없기 때문에 요 지수에 있는 것을 차수라고 했지만 아까 말했지만 이 2xy도 2차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설명이 있죠. 그죠? 요게 차수, 요게 이제 개수, 요 상수항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우리가 동류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옆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요거에서 이제 항을 나눠보자. 항이 보면 요거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x제곱이라는 항이 있겠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x라는 항을 뺐다라고 보다는 이 마이너스라는 건 부호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x를 더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2x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얘는 항이 1이다 이렇게 되죠. 자, 요 항의 차수는 문자가 2개 곱해져 있으니까 2차고요. 요거는 1차, 요거는 상수항은 사실 차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굳이 말하고자 하면 0차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차수가 없다라고 쓰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의 전체 차수는 가장 높은 차수, 항의 차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결국 2차가 되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얘도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7xy라는 항이랑요. 그 다음에 3xy 제곱이라는 항이 있어요. 자, 요 항의 차수는 문자가 2개 곱해졌으니까 2차고요. 자, 요 항은 3개가 곱해졌죠. x 하나, y 2개, 3개니까 얘는 3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5차라고 안 하고 식의 차수는 가장 높은 항의 차수니까 바로 3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요거 이미 벌써 항을 다 4개 나눠놨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자를 x에 대한 다항식이다라고, 그러니까 x만 미지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죠. 이 말은, 자, x에 대한 다항식일 경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아, x만 미지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제 숫자다 이렇게 상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x에 대한 다항식 경우는 x 차수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4차식, 얘는 y는 숫자 상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2차, 얘는 1차, 얘는 상수하니까 0차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이번에 반대로 y에 대한 다항식이다. y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상수항이 되는 거야. 얘는 0차가 되는 거고, 자, y 얘는 하나 있잖아요. 얘가 1차, 얘는 2차. 얘도 0차, 얘도 상수항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요?
자, 제가 사실은 원래 문제를 이렇게 꼼꼼히 다 풀어주진 않아요. 첫 시간이니까 천천히 좀 진행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좀 풀이할 시간을 주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요거 간단하게 한번 같이 보시죠. x에 대한 몇 차 다항식일까요? 자, x에 대한 그러니까 x만 문자로 보고 나머지는 뭐로 보겠다? 상수로 보겠다. 그러니까 얘가 1차, 얘는 2차, 얘는 없으니까 다 0차, 상수한 꼴이죠. 그죠? 결국에는 얘는 2차 다항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x에 대한 2차항의 개수, 자, 2차항의 개수 2가 아니라 뭐라고 봐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2라고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2이고 1차항의 개수, 자, 1차항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있죠. x가 곱해진 거. 자, 그랬을 때 개수는 3이 아니라 여기서는 y도 상수 취급한다. 그래서 3y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x에 대한 상수항. 그럼 상수항이 뭐가 되겠어요? x가 없는 항이니까 자, 요게 전부 다 상수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자, 이게 여기까지는 거의 중학교 내용이었고요. 다시 한번 복습했다면 이제 새로운 내용,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으로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바로 내림차순이라는 말과 오름차순이라는 말이에요. 자, 내림차순이라는 건 뭐냐면 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에 순서로 나타내는 것,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내림차순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오름차순이라는 건 반대겠죠. 그러니까 낮은 항부터 높은 항의 순서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다항식의 오름차순으로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예제 하나만 제가 풀어들고 밑에 교과서 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요렇게 다항식이 있어요. 자, x에 대하여 요 x만 미지수로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그랬으니까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자, 차수가 x에 대해서 가장 높은 항 보면 자, 요거 2차 항이죠. 요것도 2차 항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것 먼저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y 마이너스 x제곱 이거 2차항. 그 다음에 1차항 요거죠. 플러스 3x. 그 다음에 나머지 y 플러스 2 이렇게 정리한 거죠. 물론 조금 더 보기 좋게 우리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요 x제곱으로 묶어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요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y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자, 이렇게 요거 인수분해라고 하는데 공통인수로 묶는다는 표현이거든요. 좀 기억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1자항, 그 다음에 상수항. 자,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면 이제 반대로 정리하면 돼요. 위에 정리한 거 있으니까. 자, 상수항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1차항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2차항에 해당하는 것.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지만 내림차순이 많이 쓰냐 오름차순이 많이 쓰냐. 네, 내림차순이 많이 쓰입니다. 2차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 그러면 기본형을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2차 방정식 는요 이렇게 쓰는데 잘 보시면 2차 1차 상수항 이런 꼴로 쓴단 말이에요. 그죠? 요게 아주 익숙할 겁니다. 수학하는 사람들이 자, 요런 식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내림차순이 기본이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개념이 있는데 다음식을 네모안의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을 각각 정리해봐라. 자, 교과서 11쪽에는 문제 1번이잖아요. 각각 정리를 꼭 해보시도록 하고 여기도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하면 네모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직접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항식의 정의 뭐냐 한마디로 뜻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 뭐 하겠어요? 당연히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하겠죠. 왜?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을 잘 할 수 있어야 뭘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방정식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다음 단원이 방정식이었던 거 기억하잖아요. 그죠? 네, 바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덧셈과 뺄셈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했었냐? 기억을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다 배웠던 겁니다. 자,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한다? 동류항끼리, 그죠? 아까 동류항을 괜히 배운 게 아니에요. 덧셈과 뺄셈 일반적으로 어떤 문자를 더한다는 것은 어떤 문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값이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동류항끼리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것나 참고해 두시고요. 자, 뺄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밑에 식 예제를 풀어보면서 요 말을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한다라고 말하는데, 교환법칙은 별거 아니에요. 자, A다항식 더하기 B다항식은 B다항식 더하기 C다항식과, 죄송해요. B다항식 더하기 A다항식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3 더하기 2랑 2 더하기 3이라는 거 같잖아요. 그죠? 요 표현이에요. 더하기는 순서를 바꿔도 된다. 이거죠. 왼쪽, 오른쪽 바꿔도 된다. 자, 결합법칙은 뭐냐면,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세 다항식을 더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를 더해라 그러면 A에다 B를 먼저 더하고, 즉, 가로를 안 해도 A와 B를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C를 더하라는 뜻이잖아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B하고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A를 더해도 사실 값에는 결과가 변함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계산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 요거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써먹는 겁니다. 자, 중학교 때는 정의를 묻는 문제가 교과 시험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아닌 것은, 뭐로 올바른 것은, 맞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뜻이 뭐냐, 용어가 어떻게 쓰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면 고등학교 올라오면 그런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당연히 알고 그것을 이용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런 거 앞에 이런 용어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럼 뭐 하는 거야? 당연히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냥 문제 상황을 이해하실 수만 있으면 돼요. 자, 덧셈과 뺄셈은 아까 두 번째 요것만 한번 이해해 볼게요. 뺄셈은 빼는 식의 각항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다. 이게 뭔 말이야? 자, 요거에서요. 자, 요 다항식 지금 보면 요 다항식 빼기. 자, 요 다항식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거 사실 요거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1 곱하기라고 생각해가지고 마이너스 1을 요렇게 분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산해라 라는 겁니다. 자, 3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이렇게 두고요. 자, 얘를 넘겨서 이렇게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 자,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자, 다 더하기로 바꿔서 한마디로 각항의 부호를 바꾸어. 부호가 바뀌었죠. 여기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꾸어서 더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동류항끼리, 동류항은 뭐야? 문자의 개수.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요건 x제곱이죠. 여기 x제곱 없잖아. 여기 미안해요. 여기 3차네요. 3차. 여기 x세제곱, 여기 x세제곱. 같은 문자끼리, 요기를 이렇게 더하는 거죠. 3x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세제곱. 그래서 2x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 자, 요거 x제곱. 여기 없네요. 없으니까 그냥 얘는 계산 안 하고. 자, 마이너스 2x. x 동류항이죠. 그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 자, 플러스 1, 4 상수항끼리 동류항이니까 1에다 4 더하면 5. 자, 요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자, 동류항. 자, 얘랑 동류항. 얘랑 이거 없고요. 얘는 없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x랑 x랑 얘랑 동류항. 자, 1이랑 4랑 동류항 해서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정확히 말하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계산이라는 표현보다 뭐라고 보면 좋겠어요? 사실 간단하게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사실은 다항식을 정리하는 거죠. 더 간단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들 여러분, 자, 요 문제 다 여러분 한번 지금 빠르게 풀어보세요. 제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정도 풀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교과서 12페이지 쪽에 문제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대문자 A라는 건 요 다항식을 지칭하는 거고, B라는 것은 요거, C라는 건 요렇게 했을 때 다음을 계산해라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아까 뭘 활용하는 거냐면 요 다항식의 덧셈, 즉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활용해서 좀 간단하게 해봐라 라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가 이렇게 A 더하기 B라고 하면 요 다항식이랑 요 다항식이랑 더해야겠구나. 자, 첫 번째, 자, 요 다항식과 요 다항식을 더하고, 자, 두 번째, A라는 다항식하고 두 번째, B라는 다항식의 2배, 얘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결국 요 두 개를 또 더하는, 이렇게 3단계에 거쳐서 계산을 해라 라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뭘 배웠으니까 그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배웠으니까 얘를 어떻게 간단하게 만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보시면 더하기 얘도 이렇게 됐지만 a 더하기 마이너스 2b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다 더하기로 이루어졌으니까 교환 결합법칙이 충분히 가능한 거야. 그래서 계산해 보면 자, 다 풀어 써 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a 더하기 마이너스 2b. 자,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얘랑 계산하고 싶은 거죠. 순서 바꾸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위치 바꾸고 얘네 먼저 계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2a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b랑 마이너스 2b랑 먼저 계산해서 마이너스 b.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계산을 끝내는 게, 자, 요 계산이 훨씬 간단하니까 요거 먼저 하면 더 쉽게 가능하겠다는 거죠. 자, a의 2배, 얘의 2배 해볼게요. 그러니까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b당식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3xy.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2 곱해 볼게요. 자, 2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는 플러스로 바꾸면 좀 좋다. 그죠? 계산이 헷갈리지 않으니까. 자, 부호를 바꿔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3xy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동류항끼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2x제곱이랑 동류항 뭐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 x제곱이죠. 자,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해서 x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근데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3xy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5xy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y제곱이랑 플러스 2y제곱이니까 동류항은 그래서 4y제곱. 자, 이렇게 계산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겠다. 자, 말 그대로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요걸 다 풀어서 적절히 바꿔서 A끼리 먼저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요 연산은 항상 그래요. 모든 수학에서 연산은 정확하고 빠르게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정확하게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정확한 것이 어느 정도 됐다면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법칙을 이용해서 빠르게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다. 자, 요것도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땠나요? 남은 시간 제가 수업을 끝내고 풀이 시간 어느 정도 드릴 테니까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채우지 못했던 문제들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이렇게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집중이 많이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 수업 놓치면 사실 따라가기 많이 힘들거든요. 자, 수업 잘 듣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채팅창에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될 때 부족한 점이 없도록 우리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테니까 남은 시간 풀이하고 그리고 좀 이따 출석 체크하겠습니다.